엄마, 할머니 머리 왜 이렇게 이상해요? 할머니 마녀 같아요. 무서워요. 엄마, 혹시 머리 좀 다듬으시는 건 어때요? 뭐? 내 머리를 자르라고? 평생 길렀던 이 머리를 지금 와서 자르라고 하는 거야? 엄마, 아이들이 엄마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충격적인 대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71세 할머니가 70년간 기른 긴 머리 때문에 손주들에게 거부당하고 가족과 멀어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재혼을 앞둔 68세 여성이 상대방 가족에게 거절당한 이야기, 30년 교수 생활의 자존심이 무너진 73세 남성의 이야기, 충동적인 선택으로 사회에서 외면받게 된 69세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손주들과 멀어진 66세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과연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작은 헤어스타일 변화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시니어 헤어스타일의 숨겨진 비밀과 나이에 상관없이 아름다워지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5가지 감동 실화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세요. 나이든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영희는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 알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8년.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경로당에서 만난 영수 씨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명희 씨, 우리 이제 외롭게 살지 말고 함께해요.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동시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오늘은 그 소중한 영수 씨와의 혼인신고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청 앞에서 만난 영수 씨의 가족들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영수 씨의 큰아들 정호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저 분과 결혼하시는 게. 그때 정호의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할머니 너무 늙어 보이지 않으세요? 아버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명희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명희의 귀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렇게 늙어 보이는 분과 우리 아버님이 함께 다니시면. 순간 명희의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늙어 보인다고요?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명희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 씨, 괜찮아요. 저는 그냥 집에 갈게요. 영희는 애써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구청을 나서는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집에 돌아온 명희는 곧장 화장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마를 완전히 덮어버린 무거운 앞머리, 전체적으로 처진 얼굴선, 생기 없는 표정. 내가 정말 이렇게 늙어 보이나? 영희는 앞머리를 손으로 들춰 올려봤습니다. 그러자 이마에 깊게 파인 주름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이 주름들 때문에 평생 앞머리를 내렸는데, 하지만 앞머리를 내리고 있으니 더욱 답답하고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걸까요?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 가족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렇게 늙어 보이는 분과 정말 자신이 그렇게 늙어 보이는 걸까요? 며칠 후 우연히 TV에서 본 프로그램이 명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실버뷰티 센터에서 시니어들의 이미지 변신을 도와준다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나도. 명희는 용기를 내어 그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뷰티 센터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따뜻한 목소리에 명희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저는 68살인데요. 너무 늙어 보인다고 해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명희는 생애 처음으로 이미지 컨설팅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남의 실버뷰티 센터는 생각보다 세련되고
깔끔했습니다. 영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조명희 고객님이시죠? 저는 이미선입니다. 15년 경력의 이미지 컨설턴트. 미선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명희를 맞이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미선은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차림새였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재혼을 준비했다가 상대방 가족들에게 거절당한 이야기, 자신이 너무 늙어 보인다는 상처받은 마음까지. 미선은 명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고객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미선은 명희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앞머리 스타일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마 주름이 너무 심해서 가리려고요. 미선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앞머리가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고 있어요.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65세 이후에는 너무 무거운 앞머리가 얼굴을 더욱 처지게 보이게 만들어요. 특히 고객님처럼 이마를 완전히 가린 스타일은 얼굴 전체를 어둡게 만들죠. 미선은 명희의 앞머리를 살짝 올려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밝아 보이세요. 영희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얼굴이 한결 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마 주름은 메이크업과 적절한 헤어스타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앞머리로 완전히 가려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미선은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노화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특정 헤어스타일이 평균 8.5년 더 늙어 보이게 만든다고 해요. 특히 과도한 앞머리는 6.2년의 노화 효과를 준다는 런던 패션 연구소의 실험 결과도 있고요. 명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름을 가리려고 했던 앞머리가 오히려 자신을 더 늙어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시스루 뱅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앞머리를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니라 얇게 만들어서 이마가 살짝 비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름도 자연스럽게 가려지면서 얼굴도 밝아 보이죠. 명희는 망설였습니다. 20년 넘게 유지해온 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평생 이마 주름 때문에 고생했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고객님, 한번 용기를 내어보세요. 지금보다 더 젊고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게요. 미선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명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미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세요. 2주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고객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명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변신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선은 명희의 무거운 앞머리를 조심스럽게 다듬기 시작했어요. 가위질 소리가 날 때마다 명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 이제 거울을 보세요. 2시간 후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시스루뱅으로 만든 가벼운 앞머리가 이마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얼굴 전체가 환하게 밝아져 보였습니다. 어머, 이게 나야? 명희는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제 자신 있게 세상에 나가셔도 돼요. 미선의 말에 명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주 후 명희는 용기를 내어 영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카페에서 만난 영수 씨는 명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명희 씨, 정말 명희 씨 맞나요?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많이 신경 썼어요. 영수 씨의 눈에는 다시 사랑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영수 씨 가족들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철수는 거울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이렇게 자신이 초라해 보인 적이 있었을까요? 명문대학교에서 30년간 철학을 가르쳤던 자신이 이제는 그저 늙은 할아버지로만 보였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기 시작했을까? 특히 요즘 들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학생들과 동료들이
교수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주었는데 이제는 동네에서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 머리였습니다. 30년 넘게 고수해온 가운데 가르마. 젊었을 때는 지적이고 단정해 보였지만 이제는 그 가르마 부분이 훤히 드러나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면서 가르마 라인이 넓어졌고 전체적으로 볼륨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마는 나의 정체성이야. 철수는 30년 전 처음 교수가 되었을 때부터 이 헤어스타일을 유지해 왔어요. 가운데 가르마의 뒤로 넘긴 단정한 스타일. 그것이 철학자로서의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아, 교수님, 많이 연세가 드셨네요. 지난주 모교를 방문했을 때 후배 교수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정말 자신이 그렇게 늙어 보이는 걸까요? 집에 돌아온 철수는 또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가르마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가르마 때문에 더 늙어 보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스타일이야. 30년째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어.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TV에서 시니어 뷰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한번 상담받아보는 게 어때? 뷰티, 나 같은 남자가 무슨 뷰티를 받아? 철수는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젊어 보일 수 있을 거야. 아내의 간절한 눈빛에 철수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모교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랜만에 강단에 설 기회였죠. 하지만 철수는 망설였어요. 지금 내 모습으로 학생들 앞에 서도 될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교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때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용기 내봐. 강남에 좋은 곳이 있다더라. 철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한번 가보자. 실버뷰티 센터에 도착한 철수는 어색했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철수 고객님이시죠? 저는 이미선입니다. 미선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지만 철수는 여전히 불편했어요. 저 사실 제가 이런 곳에 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어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남성 고객분들도 많이 오세요. 어떤 고민으로 오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퇴 후의 우울감, 늙어 보인다는 콤플렉스, 그리고 다시 강단에 서고 싶다는 마음까지. 미선은 철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혹시 이 가르마 스타일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한 30년 정도 됐죠. 교수 시절부터 계속.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의 가르마가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고 있어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가르마가 제 트레이드 마크인데. 물론 그동안 잘 어울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발의 굵기와 밀도가 달라져요. 같은 부위에 계속 가르마를 타면 그 부분이 더욱 얇아져 보이게 되죠. 미선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20년 이상 동일한 가르마를 유지할 경우 모발 밀도가 32% 감소한다고 해요. 그리고 가운데 가르마는 특히 시니어에게는 노화된 인상을 강화시키죠.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가르마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30년째 이 가르마인데 갑자기 바꾸라고 하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면 돼요. 6대4 비율의 옆 가르마를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얼굴에 입체감도 생기고 볼륨도 살아날 거예요. 철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년간의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고객님의 지적인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훨씬 젊고 활기차 보이게 만들어 드릴게요. 특강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선의 자신 있는 말에 철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죠.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선은 철수에게 점진적인 방법을 제안했어요. 한 번에 확 바꾸면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1cm씩 조금씩 가르마를 옮겨보세요. 첫 번째 주, 철수는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르마를 옮겼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어색했지만 아내는 좋아했어요. 여보, 조금 달라 보이는데 뭔가 더 젊어 보여. 두 번째 주, 조금 더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김 교수님,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요. 세 번째 주가 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6대4 비율의 옆가르마가 완성된 거예요. 얼굴에 입체감이 생겼고 머리에도 볼륨이 살아났습니다. 와, 이게 나야? 철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미선은 마지막 터치로 자연스러운 볼륨펌을 해주었어요. 고객님, 이제 당당하게 강단에 서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후, 철수는 모교 특강에 나섰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교수님 누구세요? 새로 오신 분인가? 김철수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김 교수님 맞나요? 철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수입니다. 2시간 동안의 강의는 큰 성공이었어요.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질문했고 철수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강의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멋지세요. 철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철수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철수에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달라졌어. 예전에 당당한 모습이 돌아왔네. 고마워. 당신이 용기를 내라고 해서 가능했던 일이야. 그 후 철수에게는 여러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0년간 고집했던 가르마를 바꾼 것만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용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니. 철수는 새삼 놀라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순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빗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이 긴 머리만큼은 절대 자르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순자야, 여자는 머리가 생명이다. 절대 자르면 안 된다. 그 말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힘든 시절을 보낼 때도 긴 머리는 순자의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얇아졌고 윤기도 없어졌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가 오히려 더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도 이게 내 스타일이야. 순자는 매일 아침 긴 머리를 정성스럽게 따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집에서 누가 봐주겠어요?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며 잘 오지 않았고 이웃들과도 별로 친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난주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큰딸 영희가 손주 지민이를 데리고 왔었어요. 순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하지만 지민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할머니 머리 왜 이렇게 이상해요? 8살 지민이가 순자의 긴 머리를 보며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영희가 당황하며 아이를 말렸지만 이미 순자의 마음은 아파왔어요. 할머니 마녀 같아요. 무서워요. 지민이는 순자 곁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뒤로 숨어버렸어요. 그 순간 순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녀 같다고? 평생 자랑스럽게 기른 머리가 손주에게는 무서운 모습으로 보였다니. 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지민이가 어려서 그런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영희는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그 위로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혹시 머리 좀 다듬으시는 건 어때요? 요즘은 시니어분들도 예쁘게 하고 다니시던데. 뭐, 내 머리를 자르라고? 순자는 펄쩍 뛰었습니다. 평생 길렀던 이 머리를 지금 와서 자르라고 하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내 머리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순자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마녀 같아요. 지민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 걸까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는데 손주들이 순자를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는 곧바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아이들이었는데요. 둘째 아들 민수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어머니 머리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한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 스타일과 너무 달라서 아이들이 낯설어하는 것 같아요. 그때 막내딸 수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정말 조금만 다듬어 보세요. 지금 머리가 너무 길어서 관리도 힘들어 보이고 너희들이 다 날 늙은이 취급하는 거구나. 순자는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평생 기른 이 머리가 그렇게 이상하다는 거야?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순자에게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알았어.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면 나는 그냥 혼자 살겠어.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과의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도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고 TV를 봐도 재미가 없었어요. 가장 힘든 건 손주들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무서워 보이나? 순자는 매일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머리카락은 예전만큼 풍성하지도 않았고 윤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혼자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자주 헝클어져 있었어요. 정말 지민이 말대로 마녀같이 보이는 건가? 그때 문득 TV에서 본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시니어들의 이미지 변신을 도와주는 곳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70년 넘게 길러온 머리를 자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손주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무서워하며 자신을 피하던 그 모습들이 가족이 더 소중하지. 순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실버뷰티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1살인데요. 머리를 좀 바꿔보고 싶어서. 네. 언제든 오세요. 도움을 드릴게요. 전화 너머의 따뜻한 목소리에 순자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센터에 도착한 순자를 미선이 맞이했어요. 어르신, 어떤 고민으로 오셨나요? 순자는 가족들과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무서워한다는 이야기, 가족들과 멀어진 이야기까지. 미선은 순자의 긴 머리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어르신, 정말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하지만 너무 길어서 관리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에 비해 무거워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 머리는 제 자랑이었는데. 물론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어르신에게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어깨선 정도의 단발로 층을 내면 훨씬 젊어 보이실 거예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깨선이요? 그럼 반 이상을 잘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관리하기 쉽고 무엇보다 손주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미선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가족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어르신,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보겠어요. 70년 만에 대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었어요. 순자의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어깨선까지 자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르신, 준비되셨나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해보세요. 첫 번째 가위질이 시작되었어요. 길고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70년을 함께한 내 머리가. 하지만 미선은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잘라나갔습니다. 층을 내고 자연스러운 컷을 만들어가면서 순자의 얼굴에 맞는 스타일을 완성했어요. 2시간 후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거울을 보세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선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가 얼굴을 더욱 환하게 만들어 주었고 층을 낸 컷이 자연스러운 볼륨을 살려주었어요. 어머나, 이게 나야?
순자는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20년은 젊어 보였어요. 어르신,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제 손주들이 할머니를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미선의 말에 순자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새로운 자신의 모습이 신기했고 동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해 볼까. 순자는 용기를 내어 큰딸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엄마야, 엄마 웬일이세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시고. 영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고집이 셌나 보다. 혹시 시간 되면 지민이랑 같이 놀러 올 수 있겠니? 정말요? 네, 좋아요. 내일 오후에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영희가 지민이를 데리고 왔어요. 문을 연 순자를 본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엄마, 정말 엄마 맞으세요? 그래, 엄마야, 어때? 이상하지? 이상한 게 아니라 정말 예뻐지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우리 할머니예요. 응, 지민아. 할머니야. 지민이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뻐졌어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순자는 지민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했어. 지민아, 그동안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정말 예뻐요. 그날 저녁 순자는 다른 자녀들에게도 연락했어요. 모두들 어머니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후 온 가족이 모였어요. 순자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젊어지실 수 있다니. 둘째 아들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작 이렇게 하실 걸 그랬어요. 막내딸 수정이도 기뻐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손주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할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자요. 할머니, 내일도 놀러 와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에 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자주 놀러 갈게. 그날 밤 순자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70년 동안 고집했던 긴 머리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가족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역시 가족이 최고야. 머리는 또 기르면 되지. 하지만 이제는 긴 머리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어요. 지금의 자신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니 순자는 새삼 놀라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정숙은 올여름 더위에 지쳐 있었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이었어요.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 않았고 특히 목 뒤까지 내려오는 머리 때문에 더욱 답답했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 정숙은 30년간 대형 병원 간호사로 일했던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이 무더위 앞에서는 참을성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낮 기온이 38도를 넘나들었어요. 집 안에서도 땀이 뻘뻘 흘렀고 머리카락이 목에 달라붙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정숙은 갑자기 결심했습니다. 시원하게 밀어버리자. 근처 미용실로 향하는 정숙의 발걸음은 성급했어요. 30년 병원 생활에서 늘 신중하게 판단하던 그녀답지 않게 충동적이었죠. 아주머니,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용사가 물었을 때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밀어주세요. 시원하게요. 정말요? 많이 짧게 하시는 거예요? 네, 더위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주 짧게 해주세요. 미용사는 정숙의 간절한 부탁에 머리를 거의 삭발 수준으로 짧게 잘랐어요. 자, 끝났습니다. 거울을 본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머리가 너무 짧아서 거의 대머리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정숙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았거든요. 시원하시죠? 여름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미용사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미용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길을 걸으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 할머니 머리 왜 저래?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귀에 들렸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다시 거울을 봤을 때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병원 환자 같아 보였어요. 머리가 너무 짧아서 이마의 주름과 목주름이 다 드러났고 전체적으로 매우 거칠어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숙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더위 때문에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정숙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동네 마트에 갔을 때였어요. 어머, 정숙 씨, 어디 아프세요? 이웃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더워서 자른 거예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병원 치료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숙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도 여러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저분 항암 치료 받으시나 봐. 안 됐네. 아직 젊으신데. 정숙은 빨리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병원 동기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정숙은 30년간 간호사장으로 일하며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던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었거든요. 저분 누구세요? 후배 간호사가 정숙을 못 알아봤어요. 정숙 선배님이야. 정말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후배들의 당황스러운 반응에 정숙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선배님, 많이 편찮으세요?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머리 자른 거야. 아, 그렇구나. 처음에는 치료받으시는 줄. 그 후배도 말끝을 흐렸어요. 정숙은 모임이 끝나기 전에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숙은 거울 앞에서 울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초라해 보이나? 극단적으로 짧은 머리 때문에 얼굴의 모든 결점이 드러나 보였어요. 주름, 김이 처진 피부까지 모든 게 다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성별 구분이 모호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멀리서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30년 간호사장으로 일했던 내가 이런 모습이라니. 정숙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날부터 정숙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동네 나들이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했어요. 머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하지만 머리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매우 짧았고 모양도 이상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TV에서 우연히 본 실버 뷰티 센터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나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까? 정숙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살인데요.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서 고민이에요. 네, 언제든 오세요.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센터에 도착한 정숙을 미선이 맞이했어요. 어르신,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정숙은 부끄러워하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짧은 머리가 드러났어요. 더위 때문에 충동적으로 너무 짧게 잘랐더니 사람들이 다 병원 환자로 봐요. 미선은 정숙의 머리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어르신, 지금 상태로는 어려우시겠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정말요? 네. 지금 길이로는 귀를 살짝 덮는 정도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파마를 해서 볼륨을 살리면 훨씬 여성스러워 보일 거예요. 미선은 단계별 계획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선 3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그동안 영양관리를 잘 하시고 모자나 스카프로 스타일링을 해보세요. 정숙은 희망을 얻었어요. 정말 괜찮아질까요? 물론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충동적으로 머리를 자르지 마세요. 시니어에게는 적절한 길이가 있어요. 3개월 후 정숙은 다시 센터를 찾았어요. 머리가 귀를 덮을 정도로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 파마를 해서 볼륨을 살려볼게요. 미선은 정성스럽게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만들어 주었어요. 자, 이제 보세요.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달라진 정숙이 있었어요. 짧지만 여성스러운 헤어스타일이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 이게 나야? 정숙은 감격했어요.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나가셔도 돼요. 한 달 후, 정숙은 용기를 내어 병원 동기 모임에 참석했어요. 정숙이야? 동기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많이 달라 보이는데 헤어스타일이 정말 예뻐. 맞아. 훨씬 젊어 보여. 정숙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자원봉사 활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역시 적당한 게 최고야. 정숙은 극단적인 선택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올바른 도움을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5번째 사연입니다. 영자는 30년째 같은 미용실, 같은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면서 이 뻣뻣한 파마와 새까만 염색만큼은 절대 바꾸지 않았어요. 전 은행지점장으로 일했던 영자에게는 이 스타일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거든요. 이게 가장 단정하고 깔끔해 보여. 매달 둘째 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같은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30년째 변함없는 루틴이었어요. 사장님, 이번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용사도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정도였어요. 뻣뻣하게 말린 파마와 검정색 염색,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졌어요. 손주들이 영자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지만 곧바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아이들이었는데요. 특히 막내 손주 소희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지난주 소희가 친구들과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소희야, 할머니가 과자 사줄까? 영자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소희는 친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리 할머니 좀 무서워 보이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워 보인다고? 소희야, 뭐라고 했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머니. 소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영자는 다 들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큰손주 민준이가 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계신다면 인사드려라. 영자가 거실로 나갔을 때 민준이의 친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마녀다. 그리고는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우리 할머니야. 민준이가 해명했지만 친구는 여전히 무서워했어요. 그 모습을 본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녀라고? 자신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 걸까?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찾아왔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아이들이 어머니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한다고? 헤어스타일이 좀 요즘 스타일과 너무 달라서 아이들이 낯설어하는 것 같아요. 영자는 화가 났어요. 30년째 이 스타일로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조금만 바꿔보시면 됐어. 내 스타일은 내가 정하겠어. 영자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헤어스타일이 문제인 걸까요? 거울 앞에 선 영자는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새까맣게 염색한 머리, 뻣뻣하게 말린 파마. 30년 전에는 단정해 보였지만 지금 보니 뭔가 어색했습니다. 특히 얼굴 피부톤과 머리색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너무 어둬서 얼굴이 더욱 칙칙해 보였습니다. 혹시 정말 무서워 보이는 건가? 영자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보고 있을 때였어요. 한 아이가 영자를 보더니 엄마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무서운 할머니 있어. 쉿,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이를 달랬지만 영자는 다 들었어요.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아이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온 영자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지, 10년간의 고집이 더 중요한지, 가족이 더 소중하지. 영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실버뷰티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6살인데요. 손주들이 저를 무서워해서. 네, 언제든 오세요. 도움을 드릴게요. 센터에 도착한 영자를 미선이 맞이했어요. 어르신, 어떤 고민으로 오셨나요? 영자는 손주들과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무서워한다는 이야기, 마녀 같다는 말까지. 미선은 영자의 헤어스타일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어르신, 30년간 같은 스타일을 고수하셨군요. 네, 이게 가장 단정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어르신의 나이와 피부톤에는 다른 스타일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미선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너무 어두운 염색이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과도하게 뻣뻣한 파마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낡아 보일 수 있죠.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연스러운 웨이브 파마로 바꾸고 염색도 초콜릿 브라운 정도로 밝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훨씬 부드럽고 친근해 보이실 거예요. 영자는 망설였습니다. 30년간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손주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거요. 영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좋아요. 해보겠어요. 변신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새까만 염색을 벗겨내고 초콜릿 브라운으로 다시 염색했습니다. 그 다음 뻣뻣한 파마를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바꿔주었어요. 3시간 후 완성되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보세요.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부드러운 웨이브와 자연스러운 브라운 색깔이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나야? 영자는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자신의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예뻐 보이세요. 이제 손주들이 할머니를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집에 돌아온 영자는 설렜습니다. 과연 손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 날 아들 가족이 놀러 왔어요. 문을 연 영자를 본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응, 나야. 어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정말 예뻐지셨어요. 그때 소희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와, 할머니 정말 예뻐졌어요. 소희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정말 예뻐요. 영자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민준이도 친구를 데려와서 자랑했습니다. 야, 우리 할머니 봐. 정말 멋지지? 우와,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시구나. 영자는 마침내 손주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아이들은 할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같이 놀아요. 할머니, 내일 학교에 와서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에 영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 후, 영자는 손주들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 정말 예뻐요. SNS에 올려도 돼요? 소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올려라. 할머니가 예뻐 보인다면 얼마든지. 영자는 30년간의 고집을 버린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손주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역시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하는구나. 영자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고집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소통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니 영자는 감사했습니다. 실버뷰티 센터의 미선은 더 많은 시니어들을 돕고 있습니다. 나이들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미선의 철학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5명의 주인공들은 모두 깨달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는 것을요. 시니어 뷰티는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니어 뷰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여러분의 제안도 기다리고 있어요.